안녕하십니까. 힙업 영상입니다. 지금은 작은 소리의 음악으로 음량을 조정하실 수 있는 구간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2배의 크기로 소리가 나올 예정이니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인스타그램으로 손흥민 선수가 자가 격리 중에 개인 훈련하시는 모습을 보신 바가 있을 겁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요가 매트 위에서 스스로 훈련하시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칭 하시는 모습도 있었고, 이렇게 줄을 당기시면서 근력 훈련하시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 옆에 봉에 기대셔서 글쎄요, 다리 뒷근육 운동을 하시거나 혹은 팔 운동을 하시거나 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아직 팔에 흉터가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운동하시면서도 즐겁게 이렇게 자기 관리하시는 모습이 참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줄넘기를 하시는 영상을 이렇게 올리셨는데요. 줄넘기 하시는 모습도 역시 운동선수답게 좀 프로페셔널 하시고 진짜 멋있다라는 분들이 많네요. 그래서 많은 팬분들께서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오랜만에 볼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생존 신고 정말 반갑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네, 생존 신고, 이런 생존 신고라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그 중에 4월 5일 일요일날 좋은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손흥민 팔골절 4월 20일 완치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훈련소 입소 때문에 그런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그 추가적인 정보도 제공하셨는데요. 이렇게 오른팔에 부상을 달고도 열심히 경기를 끝마쳤던 손흥민 선수, 그 부상을 잘 수술하고 나서 다음과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손흥민 선수가 부상 완치 일정이 나왔다라는 글이었는데요. 4월 20일로 알려졌는데 그것이 해병대 훈련소 입소와 일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부상 전문 사이트 프리미어리그 인저리스가 부상자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부상 완치를 업데이트했다고 합니다. 매체에 따르면 손흥민은 4월 20일에 오른팔 골절상이 회복된 것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글이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병역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기초 훈련을 받은 뒤 34개월 동안 현역 선수로 활동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봉사 활동을 이수하면 병역 의무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저께 또 다른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토트넘은 D-, 손흥민 선수는 최우수, 한결같은 간판 평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바이러스 때문에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가 멈추면서 중간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결같이 손흥민을 토트넘 핫스프 최고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인 아이리시 타임즈도 이번 시즌 토트넘을 D-로 평가했고, 아무래도 이번에 토트넘이 기대했던 순위와 경기력이 아니었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우선 토트넘이 올해에도 무관이 확정되었고, 시즌 초반에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서 부진을 겪었기 때문에 조세 무리뉴 감독 체제로 변화를 준 상황에서도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짐을 싸게 되었죠.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 확보를 위해서 4위 싸움을 하게 되는데 사실 아직 8위에 머물러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리그가 중단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부상당한 다음부터는 6경기 연속으로 무승 부진에 빠졌기 때문에 이 D-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는 베스트 플레이어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아리시 타임즈도 손흥민은 팔 골절과 3경기 출장 정지 징계가 있었지만 훌륭한 시즌을 보냈다라며 평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다른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레프트 윙 3위에 선정된 것입니다. 영국 기브미 스포츠라는 곳에서 3일에 통계 매체 후스코어닷컴에 매겨진 평점을 바탕으로 평점 기준 포지션별 최고의 선수 5명을 선정했습니다. 손흥민은 평점 7.28로서 3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맨체스터 시티의 라임 스털링
7.19점을 뒤쳤다고 합니다. 한편 손흥민 동료 해리 케인은 7.3점을 기록해서 공격수 2위에 올랐고 세르지오 오리에 같은 경우에는 7.18점으로 라이트백 4위에 올랐습니다. 사실 세르지오 오리에에게 조금 실망했다는 분들이 꽤 계셨는데 후스컷닷컴에서는 조금 다르게 바라본 것 같습니다. 다음 그저께 소식인데요. 디발라가 그 바이러스에 걸린 적이 있었는데 아직 치료 중이죠. 그래서 의료진 방문을 받았는데 자신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운동선수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 뛰어난 선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증세가 심하진 않은가 봐요. 그래서 코로나19에 시달렸던 파울로 디발라가 자신보다 남을 더 챙기려는 따뜻한 모습을 선보였다는 훈훈한 기사입니다. 이탈리아가 현재 굉장히 많은 사망자가 일어났기 때문에 조금 의료진들도 많이 고생하고 있을 텐데요. 또한 축구계도 디발라를 시작해서 다양한 샴푸도리아, 헬라스, 베로나 등 그 일부 리그 소속팀 관계자들이 이제 확진 판정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좀 많은 우려를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그 스페인 아스의 사회 보도에 의하면 그는 지난 시간 동안 강한 증상을 앓았지만 이제는 어떠한 증상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운이 좋게도 많이 호전되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일어났던 소식들을 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싶어서 그런 개인 SNS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유벤투스 의료진이 매일 상태 점검을 위해 찾아왔지만 그들이 나는 괜찮으니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달라고 요청했다는 약간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디발라가 사실 저 글래디에이터 세레모니 하는 것은 약간 되게 멋부리는구나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생각이 참 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여자친구와 함께 걸렸다고 알려졌었는데 그 여자친구도 다 괜찮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 디발라 같은 경우에는 2019년 8월 토트넘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합의가 이뤄졌다는 소문까지 있었고요. 그래서 투상권 협상이 끝나면 프리미어 리그에서 디발라를 볼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사실 4월 2일날 루카크 에이전트가 디발라가 사실은 토트넘이 아니라 맨유행의 직전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루카쿠와 이제 스왑 딜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였는데요. 루카쿠가 맨유를 떠나서 인터밀란 이적을 하기 전에 디발라와 스왑 딜을 제안받았던 것을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루카쿠가 인터밀란 행을 결정하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것이 루카쿠만 말한 것이 아니라 루카쿠 에이전트도 4월 2일날 이거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디발라의 맨유행 이야기가 나온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일어나기 직전이었다. 그러나 루카쿠가 인터밀란에 가길 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 선택은 양쪽 모두에게 옳은 선택이었다라고 나오게 되죠. 루카쿠는 인터밀란에서 35경기 23골 5도움으로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고요. 디발라 역시도 34경기 동안 13골에 12도움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그 둘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약이 뛰어나기 때문에 디발라는 지금도 다양한 구단들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델피에로가 그 레전드이잖아요, 유벤투스에. 그래서 이 판타지스타가 이 디발라를 잡고 싶은 것 같습니다. 차기 주장으로 파울로 디발라가 적절하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애정을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또 유벤투스의 레전드인 델피에로가 달았던 10번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더 어떤
주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델피에로가 이탈리아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디발라가 이미 몇 차례 주장 완장을 찬 바가 있고 구단도 디발라가 차기 주장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델피에로 인터뷰 과정에서도 인성도 크게 성장했다라고 말하면서 헌신적인 선수니까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붙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축구계의 아이돌 스타처럼 불려지고 있는 디발라가 어떤 구단을 선택하게 될지 아니면 잔류하게 될지 궁금하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울로 디발라가 양성 반응이 뜨긴 했지만 여자친구와 저는 괜찮아요 식으로 3월에 이런 개인 SNS를 올리면서 메시지를 남겼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디발라도 바이러스를 극복한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케인이 부상에서 돌아올 거긴 하지만 어쨌든 워낙 뛰어난 선수다 보니까 다양한 그런 이적 제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토트넘이 이렇다 할 리빌딩 계획을 내놓지 못하면서 케인도 계획이 충분하지 못한다면 자신도 충성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식의 인터뷰를 한 것으로 지금 기사화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성으로 떠오르고 있는 도르트문트의 홀란드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유럽 최고의 그런 타격 공격수로서 유망주가 되고 있는 엘링 홀란드인데요. 아직 19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한 경기에서 몇 골씩 몰아넣기도 하고 굉장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 4일에 나온 뉴스인 겁니다. 투토 메르카토 웹에 따르면 토트넘이 홀란드 영입을 추진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홀란드는 1월 이적 시장에서 사실 레드불 잘츠부르크를 떠나서 도르트문트에 입단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축구판이 그렇거든요. 계약 기간이 아무리 많이 남아 있어도 종신 계약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도 워낙 많은 금액을 주고 또 그런 위약금 같은 것도 물어내는 것이 이런 스포츠계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고 하면, 그리고 해리 케인을 매각해서 돈이 많이 남게 되면 미래를 위해서 홀란드를 이제 영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토트넘보다 더 많은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맨유라던가 레알 마드리드 등도 관심을 가진다고 하고 있어서 사실 조금 쉽진 않죠. 게다가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실패한다라고 하면 더더구나 홀란드가 토트넘에 갈 일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완전히 다 나으신 다음 멋지게 복귀하시는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이 웃음 나는 하루 되세요.